이걸 할 때마다 우클릭해서 열리기가 좀 불편하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숫자 1번을 누르면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온다. 이 셀 서식을 부르는 이 단축키가 어떤 거냐? 컨트롤 숫자 1번입니다. 숫자 1번. 펑션 키 아래 F1 키 아래 보면은 숫자 1번이 있죠. 컨트롤 키하고 같이 누르면 되겠습니다. 또는 아무 데서나 우클릭을 누르면 여기 중간에 보면 셀 서식이라고 있어. 중간 하단에 보면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이걸 갖다 클릭하시면 방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열리죠. 이걸 할 때마다 우클릭해서 열리기가 좀 불편하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숫자 1번을 누르면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온다. 자, 취소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글꼴 탭으로 바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글꼴 탭으로. 나는 글자를 고친다 그러면 글자체, 글자 크기, 글자 스타일 이런 것들을 속성을 주기 위해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보면 컨트롤 1번이죠. 이 글꼴 탭을 누르면 글꼴에 관련된 내용들을 수정할 수가 있고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1번을 누른 다음에 다시 글꼴 탭을 눌러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표시 형식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글꼴 탭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F입니다. 폰트니까 F. 폰트의 약자죠. 그럼 글꼴 탭이 바로 열리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글자체도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고요. 뭐 굵게라든가 아니면 12포인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설정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자, 되돌아가는 게 어떤 거죠? 컨트롤 Z. 자, 되돌아갔습니다. 이거를 글꼴 탭까지 들어갈 때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서 그 다음에 글꼴 탭 이렇게 들어가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컨트롤 시프트 F 키를 누르면 또는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면 글꼴 탭이 바로 열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표시를 2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꼭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자동 필터는 어떤 거냐면은 필터란 뜻이 뭐예요? 추출한다는 뜻이잖아요. 추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조건대로 답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필터라고 하잖아요. 필터. 그래서 우리가 필터를 잠깐 공부를 해보면 자, 자동 필터는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답을 딱 뽑아낼 수 있어야죠. 추출한다는 뜻이에요. 추출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주면 그 조건대로 답을 요약해서 추출하는 과정을 우리가 필터라고 합니다. 필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어요. 자, 원래 여러분들 필터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표 안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데이터 메뉴에 가면 이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깔때기 모양이 필터입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맨 상단에 필드 명예가 이렇게 드롭다운 단추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여기서 여기 있는 상품의 종류 중에서 제품명의 종류 중에서 공유만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공유만 나오죠. 여기 공유만.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서 체크를 두 군데다 과자하고 공유를 한다면 과자, 공유가 몇 개인지 알 수도 있죠. 자, 과자하고 공유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아래 내려가면 공유가 있겠죠. 그래서 과자하고 공유가 몇 개나 되느냐 왼쪽 하단에 보면 있어요. 전체 개수가 2159개인데 거기서 534개가 지금 공유하고 그 다음에 과자류가 534개가 된다. 이렇게 추출했죠. 내가 여기서 또 10만원 이상짜리만 골라서 한다든지 50만원 이상짜리만 골라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지금 두 가지가 모아져 있어요. 과자하고 공유하고 두 개가 모아져 있죠. 그런데 이 공유 금액에 들어가서 조건 하나 더 줘보죠. 숫자 필터로 가면 크거나 같음 이런 게 있어요. 크거나 같음 이상이란 뜻이잖아요. 여기서 50만원 이상짜리만 우리가 추출해내겠다. 추가 조건을 줘서 추가로 조건을 주는 거죠. 자, 확인. 지금 여기가 개수가 몇 개로 되어 있냐면 50만원 이상짜리만 되어 있죠. 조건이 지금 뭐죠? 과자류, 공유,
그 중에서 금액은 50만 원 이상이 다 모아진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필터다. 근데 이거 이렇게 뽑아내는 거를 자동 필터라고 해요. 자동 필터. 자, 그러면 이걸 조건을 방금 만들었던 조건들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필터 깔때기를 한번 더 누르면 이게 완전히 해제돼서 없어집니다. 여기 조건 지우기라고 해서 이걸 없애면은 깔때기는 남아있지만 조건은 없어지기 때문에 2159개의 데이터가 그대로 다시 복원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은 전체 개수가 나와 있어요. 전체 개수가 컨트롤 A 눌러보니까 우측 오른쪽에 보시면 줄이 몇 줄이나 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죠? 맨 끝까지 내려가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 방향키로 툭 치면 됩니다. 자, 2160개죠. 다시 올라갈게요. 이 필드명을 뺀 나머지가 2159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조건이 해제된 상태죠. 뭐 눌렀으니까요. 아까 조건 해제를 여기 지우기를 눌렀잖아요. 근데 이제 필터를 누르면 이 깔때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홈 메뉴에 있을 때 자동 필터를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에 가서 깔때기를 누르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축키를 알고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여기서 바로 단축키를 누르면 되겠죠. 단축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자동 필터의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L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L을 어떻게 하냐면 아무데나 표 안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클릭해 놓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L자를 툭 치면 위에가 이렇게 자동 필터가 바로 생성이 됐죠. 다시 한번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 필터가 해제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L 해제됐죠. 이게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굳이 데이터 메뉴로 들어가지 않아도 어떤 상태에서든지 바로 자동 필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L이 뭐냐? 자동 필터를 만들어주는 단축키다.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L이요. 해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동 필터를 만들어주는 단축키는 반드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2번 표시를 해놨습니다. 메모를 삽입합니다. 셀 노트를 열고 편집합니다. 이거는 메모를 삽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메모를 만약 만든다면 우클릭해서 여기 보면은 메모 삽입이라고 있어요. 새 메모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요. 메모를 누르게 되면 여기다 드래그를 해서 자, 이곳은 메모를 만들어 표현한 곳입니다. 또는 자, 메모는 우클릭을 눌러서 우클릭하면 메모 삽입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클릭하면. 굳이 이거는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메모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가만히 마우스를 거기다 포인터를 대기만 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메모 지울 수 있어요. 우클릭, 메모 삭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울 수 있고요. 이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죠. Shift F2 이거 누르면 여기다 메모를 만약에 넣는다. Shift F2가 있어요. 누르면은 메모가 바로 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메뉴로 우클릭해서 들어가지 않고도 아무 데서나 Shift F2 누르면 이게 메모가 그냥 만들어진다.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렇게 한다면. 자, 이것도 2번으로 넣어줄게요. 추석 넣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85행에 삽입 대화상자를 열고 빈 셀을 삽입합니다. 빈 셀이라고 그랬어요. 자, 삽입 대화상자라고 빈 셀을 여기다 하나 위에다 넣겠다. 여기 중간에다 넣겠다. 컨트롤 시프트 더하기 표시죠. 펑션 아래입니다. 기능키가 펑션 키 아래 더하기 표시가 F11번 아래 보면은 더하기 표시 있죠. 이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뭐 누른다고요? 더하기 표시. 이렇게 하면 아래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위에가 빈 열이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자, 확인. 이렇게 한 개의 행이 들어가 있죠. 빈 열이 아니고 자, 빈 행이 하나 포함이 돼 있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놓고 하면
컨트롤 시프트 이퀄 여기에 글씨 위로 빈 줄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자, 아래로 밀기 그러면 여기 데이터부터 아래로 밀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퀄 표시부터 내려가는 거죠. 자, 컨트롤 Z. 다시 한번 컨트롤 Z. 그럼 원래대로 복원됐어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빈 줄을 하나 삽입하고 전체 밀어줄 거다. 이렇게 이동하게 할 거다. 이렇게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뭐라고요? 더하기 표시입니다. 이꼴 표시 위에 이꼴 표시 있는 단추가 있어요. 그게 더하기 표시를 누르면 아래로 밀 거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 거다. 이런 거 할 수 있죠. 오른쪽으로 밀면 어떻게 되죠? 이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밀려나니까 여기에 빈 공간이 하나 생기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으로 밀 거다 만약에 한다면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밀어지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비워졌죠. 자, 컨트롤 Z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 삽입도 중요하고 빈 셀 삽입하는 것도 단축키로 많이 사용이 된다. 삭제 대하상자를 열고 선택한 셀을 삭제합니다. 삭제. 이 셀을 삭제한대요. 여기만 삭제한대요. 근데 사실은 삭제는 어떻게 하냐면 딜리트로 눌러도 삭제가 돼요. 그냥 딜리트도 눌러도 삭제가 되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거 뭐 누르면 된다 그랬죠? 컨트롤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거는 밀어서 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미는 거죠. 밀어서 빈 공간을 만드는 거죠. 위로 밀기 하면 이 데이터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가. 아래로 밀기 하면 자, 위로 밀기를 했죠. 위로 밀기.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위로 밀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밀어볼까요? 아, 이거는 하나가 그냥 지워졌네요. 한 줄 삭제가 된 거예요. 삭제. 셀 하나가 지워졌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애들이 메꿔진 거죠. 아래에 있는 애들이 메꿔진 거다. 컨트롤 Z. 원래 컨트롤 마이너스 빼기 표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한번 해보죠. 우리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라는 글씨는 지워지고 없어져요. 대한민국 여기로 꽉 채워버리겠죠. 그러면 이게 세 줄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 마이너스. 자, 위로 밀기요. 세 줄이 됐죠. 하나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냥 메꿔진 거예요. 자동으로.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딜리트. 그냥 지워졌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메꿔지면서 거기 있는 내용은 지워준다. 이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을 입력합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2번입니다. 이 현재 시간을 어떻게 만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 시간을 만약 입력한다. 컨트롤 키 누르고 뭐라고요? 거기 봐보세요. 세미콜론. 세미콜론이 아니네요. 시간은 뭐예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이 되겠습니다. 세미콜론. 콜론이 아니에요. 여기 잘못됐네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점이 어떻게 되냐면 동그란 점이 아니라 이렇게 꼬랑지 있는 점이 맞으세요. 꼬랑지 있는 점. 그럼 내가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시간이 입력이 되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세미콜론. 오후 2시 17분 이렇게 입력할 수 있죠. 자, 현재 날짜를 입력합니다. 날짜는 지금 현재 날짜죠. 이렇게 해서 현재 날짜를 어떻게 입력하냐면 그냥 컨트롤 키, 시프트 키 안 눌러요. 컨트롤 세미콜론. 오늘 날짜입니다. 이렇게 입력할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컨트롤 세미콜론 그러면 현재 날짜가 입력이 되죠. 이거 많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판매가 10건 됐다. 10건을 계속해서 써야 되는 거죠. 컨트롤 세미콜론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또 까만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20일로 전부 써야 되잖아요. 근데 21, 22 이렇게 써졌죠. 이걸 전부 20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확장 단추 눌러서 셀 복사로 누르면 다 20일, 20날짜로 입력이 되겠죠. 이것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 날짜고요. 또 하나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함수를 쓰면 돼요. 함수. 오늘 날짜 입력해 주세요. 함수가 있어요. today라고 해요. today. today라는 함수는 가로를 열고 가로 안에 내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 가로예요. 빈 가로. 가로를 열었으니까 어떻게 하죠? 닫아요. 꼭 여기가 0처럼 보이지만 가로예요. 열고 닫고 가로입니다. 엔터 치면 오늘 날짜가 나왔습니다. 4월 20일. 그럼 얘하고 얘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 있는 애들은. 얘는 말입니다. 여기가 today라는 함수가 써져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와서 이 엑셀 문서를 열면 4월 21일로 적혀 있어요. 얘는. 또 그 다음날 이걸 엑셀 문서를 열면 4월 22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컴퓨터가 날짜가 바뀌면 얘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안 바뀌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런 점이 다르다. 두 가지로 입력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세미콜론. 얘는요. 는 today. 빈가로예요. 빈가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날짜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퍼스트로피라고 나왔죠. 어퍼스트로피는 뭐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ESC 아래 보면 물결 표시 있죠. 물결 표시 키보드에 보시면 물결 표시하고 같이 있는 게 어퍼스트로피예요. 컨트롤 어퍼스트로피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봐보세요. 이렇게 넓어졌죠. 넓어진 거는 여기 보면 이 안에 함수가 그대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원본 값이 보이잖아요. 원본. 그러니까 여기 안에 수식이나 함수로 보여주는 거예요. 컨트롤 Z요. 자, 컨트롤 Z 그러면 이게 되돌아갔는데 이게 안 돌아갔잖아요. 이게 돌아가지 않아요. 컨트롤 Z 한다고 해서 얘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어퍼스트로피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컨트롤 Z를 막 눌러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얘를 더하기 했어요. 얘하고 얘를 더할 거예요. 그냥. 엔터 치면 뭔가 나올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왔어요. 지금. 이 답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잘 몰라요.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 안에가 지금 수식이 들어있다는 거죠. 더블 클릭 해볼게요. 이렇게 수식이. 근데 이 수식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키가 있다고 그랬죠. 컨트롤 어퍼스트로피예요.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 여기도 수식으로 돼 있고 여기도 today라는 함수라는 수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수식으로 전체를 보여주는 걸 뭐라 하느냐, 이것들을 컨트롤 어퍼스트로피라는 걸 단축키를 사용한다. 다시 한번 컨트롤 어퍼스트로피 누르겠습니다. 자, 커서가 맨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죠? 자, 커서가 A1번지로 가려면요. 컨트롤 홈이에요. 홈. 컨트롤 홈 누르면 A1번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했죠? 여기죠. 세미콜론을 하면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어퍼스트로피까지 했죠. 여기도 있습니다. 수식으로 보여준다. 컨트롤 X, 컨트롤 C, 컨트롤 V는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죠. 이건 뭐죠? 컨트롤 X는 잘라내기 해요. 데이터를 잠깐 잘라내기 위해서 컴퓨터가 잠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 C, 이 데이터도 클립보드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클립보드 안에서. 컨트롤 X도 잠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 V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클립보드 안에 있는 내용을 퍼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복사를 했다. 컨트롤 C.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번에는 이걸 복사를 했다. 컨트롤 C. 내가 이번에는 이걸 복사를 했다. 컨트롤 C. 몇 번 복사를 했어요? 3번. 그럼 이 3번이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잘라내기나 복사한 애들은 클립보드 안에 있어요. 데이터 임시 기억 공간이에요.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윈도우즈 로고키하고 V를 누르면 이렇게 클립보드 내용이 보여요. 여기 봐보세요. 클립보드 내용이 내가 맨 처음에 얘네들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했던 게 차례대로 돼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자, 윈도우즈 로고키 플러스 V 이렇게 누르면 처음에 했던 거를 누르면
다시 그게 붙여지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윈도우즈 로고키 플러스 V 누르면 두 번째 했던 거는 시간이었죠. 이렇게 하면 똑같이 입력이 되죠. 똑같이. 그래서 예전에는 복사하거나 잘라내기 하면 맨 마지막 데이터만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했지만 지금은 클립보드를 불러와서 원하는 내용을 이전 것도 가져올 수 있다. 이걸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전에 배웠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컨트롤 알트 V가 있죠. 컨트롤 알트 V는 뭘 얘기하냐면 붙여넣기는 붙여넣기인데 이 대화 상자에서 골라서 선택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 있어요. 자, 내가 이걸 붙여넣기 한다. 이거 복사했어요. 이렇게. 컨트롤 C 이렇게.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러면 이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컨트롤 V 그러면 컨트롤 V 그러면 얘가 바로 붙여지죠. 자, 윈도우즈 로고키 플러스 V 그러면 이전 지금 것까지 다 모아져 있을 거예요. 클립보드에가. 그런데 컨트롤 알트 V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컨트롤 알트 V를 누르면 지금처럼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나와요. 지금 모두 그러면 아까 이전에 했던 대로 그냥 붙여줘요. 여기서. 만약 값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안에가 수식이 있거나 함수가 있으면 그걸 제거하고 여기 보이는 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데이터로 바꿔준다 이런 뜻이에요. 곱하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도 할 수 있어요. 나누기도 할 수 있고요. 행렬 바꿈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기록이 돼 있죠? 말해보세요. 아래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옆으로 기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행렬 바꿈 이런 거예요. 눌러볼까요? 옆으로 됐죠. 여기 하나, 여기가 됐죠.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붙여넣기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또 이걸 아래로도 바꿀 수 있어요. 컨트롤 C. 복사 있죠. 컨트롤 알트 V. 붙여넣기니까요. 이걸 뭘로 해야 돼요? 행렬 바꿈 그러면 이번에는 열로 붙여질 거예요. 열로. 이렇게. 아래로 붙여졌잖아요. 얘네는 지금 넓어서 그래요. 좁아서 그래요. 넓혀주면 이렇게 펴지죠. 얘네들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 좀 줄여볼까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얘가 좀 넓어서 그래요. 얘네들은. 넓어서. 자, 지웠어요. 얘도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시 말하면 컨트롤 알트 V는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붙여넣기. 근데 선택하여 붙여넣기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다가 더할 거예요. 그냥 여기하고 더하기 이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걸 아직 안 배웠군요. 자, 볼게요. 자, 여기다가 더하기 50을 할 거예요. 더하기 50. 여기다가. 그럼 여기 글자가 숫자로 나왔지만 연 원리로 나왔지만 실제 얘는 숫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더하면 더하기가 될 거예요. 엔터.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왔어요. 괜찮아요. 핸들링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할 거예요. 저는. 근데 어떤 데이터들이 막 나왔죠. 근데 여기 보면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뭐 더하기 50, 뭐 더하기 5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전부.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안에는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식이 들어있다는 거죠. 식이. 그런데 이 식을 없애고 이 보이는 대로 기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 다시 놔두고 컨트롤 알트 V를 누르면 값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안에 수식이 없어져요. 그 안에 수식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볼까요? 여기 안에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없어졌잖아요. 수식이 없어지고 실제 보이는 대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을 없애고 값으로 바꿔줄 때도 컨트롤 알트 V를 한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컨트롤 알트 V. 그 다음에 컨트롤 3번, 컨트롤 2번, 컨트롤 4번 이런 것들은 뭐냐면 컨트롤 I, 컨트롤 B, 컨트롤 U 똑같아요.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죠? I는
기울임체예요. 글씨를 기울여 만든다. 이태릭체란 뜻이에요. B는 뭐냐면 볼드예요. 볼드. U는 뭐예요? 볼드는 진하게라는 뜻이죠. U는 언더라인, 밑줄이에요. 밑줄 긋는다라는 뜻이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을 컨트롤 키 누르고 I. 글씨가 약간 넘어졌죠. 이게 비스듬하게 바뀌었잖아요.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I. 자, 그 다음에 컨트롤 B를 누르면 진해집니다. 볼드. 진해졌죠. 다시 B를 누르면, 컨트롤 B를 누르면 얇아지죠. 글씨가. 그 다음에 컨트롤 U. 밑줄 그어집니다. 밑줄 다 그어졌잖아요. 컨트롤 U. 밑줄이 그어졌죠. 그런데 컨트롤 3이나 컨트롤 2나 컨트롤 4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컨트롤 I나 컨트롤 3은 같고 컨트롤 B하고 컨트롤 E는 같고 컨트롤 U하고 컨트롤 4도 같죠. 그러니까 컨트롤 3번을 누르면 뭐가 된다고요? 기울임체요. 기울어졌잖아요. 다시 눌러볼게요. 컨트롤 3번. 이 아래가 대화상자가 나와서 안 돼요. 컨트롤 3번. 다시 세워졌죠. 컨트롤 B도 진하게잖아요. 근데 컨트롤 2를 누르면 숫자 2번. 진해졌죠. 다시 누르면 약해졌죠. 컨트롤 4번. 밑줄이죠. 다시 컨트롤 4번. 밑줄이죠. 그러니까 컨트롤 I로 해도 되고 컨트롤 3을 눌러도 된다. 컨트롤 B를 눌러도 되고 컨트롤 E를 눌러도 됩니다. 이런 식이죠. 우리가 글씨 편집할 때 많이 쓰는 키들 같아요. 글씨 편집할 때. 자, 2번으로 적고요. 얘도 암기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U까지 했죠. 컨트롤 5번은 뭐냐? 취소선이라는 데 취소선. 취소선은 뭐냐면 줄이 언더라인, 밑줄이 아니에요. 가운데 줄이에요. 가운데 줄. 컨트롤 5번이요. 가운데로 줄이 그어졌죠. 이거 지우려면 어떻게 하죠? 컨트롤 5번. 컨트롤 6번은요. 6번. 개체 숨기기 뭐 이런 건데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잘 안 써요. 그냥 지워볼게요. 이거 내용을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예요. 모든 테두리. 자, 이거 선택한 셀의 윤곽선을 선택하면 윤곽선이 뭐예요? 아웃라인. 바깥쪽 선 이런 말이에요. 바깥쪽 선이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여기 보면 이게 뭐죠? M% 기호를 붙인다.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았어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뭐 한다고요? 7번이죠. 7번을 보면 M%하고 같은 기호죠.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7번 그 M% 기호를 누릅니다. 탭. 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7번을 누르면 됩니다. M%가 써져 있는 키보드입니다. 자, 눌렀는데 아무 표시도 안 났죠. 왜요? 밖에를 한번 눌러볼까요? 테두리가 그어졌잖아요. 지금 이게 되게 빨리 그을 수 있는 거죠. 여기다 테두리 그을 수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M%. 밖에 눌러볼까요? 선이 그어졌죠. 되게 좋잖아요. 여기도 그을 수 있죠. 컨트롤 시프트 M%. 여기도 그을 수 있죠. 컨트롤 시프트 M%. M%라는 기호를 붙이면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럼 테두리를 지울 수도 있어요. 윤곽선 테두리를 지웁니다. 언더스코어가 뭐냐면 언더바입니다. 언더바가 어디가 있냐면 0번하고 이퀄 사이에 있죠. 빼기 표시죠. 빼기 표시. 이 빼기 표시가 언더바예요. 해볼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요. 언더바. 이거 누르면은 간단히 없어졌죠. 선 지울 때 굉장히 편리하죠. 이거 알고 있으면 깜짝 놀릴 거예요. 사람들이. 자, 다시 한번요. 컨트롤 시프트 언더바입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알면 너무너무 편한 좋은 것이 되겠죠. 이거 취소선 아까 했고요. 가운데 선이에요. 이거는 테두리를 그을 때 많이 쓰는 거다. 테두리를.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이건 언더바는 이거는 선을 갖다가 원래대로 선이 있는 걸 지워질 때 쓰는 거예요. 선을 지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명령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내용, 선택한 범위가 있는 행위 위의 내용을 똑같이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했어요. 이렇게 드래그를.
자, 이렇게 하고 위에 거를 똑같이 아래다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똑같이 쓰려면 이거 어렵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21일이 됐죠. 여기 복사로 바꾸면 똑같이 써졌죠. 이렇게 쓰면 너무 어렵게 쓰는 거예요. 컨트롤 Z. 자, 가장 쉬운 거는 컨트롤 키 누르고 싱글 커테이션이에요. 싱글. 자, 싱글이 뭐예요? 엔터의 왼쪽에 보면 싱글 다운표가 싱글 다운표, 더블 다운표가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싱글 다운표를 툭 치면 위에 있는 날짜가 나옵니다. 얘가 날짜예요. 이 날짜 숫자하고 똑같아요. 2022년 4월 20하고 44,671은 같아요. 이건 저번 시간에 내가 설명했는데 저번 영상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클릭. 다시 이쪽으로 오더니 자기가 알아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싱글 커테이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싱글 커테이션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한 번,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 컨트롤 D 그냥 똑같이 입력이 됩니다. 여기에 2개든 3개든 4개든 5개든 쭉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이런 애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까지가. 자, 보세요. 이런 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위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쓰고 싶다. 그럼 이렇게 드래그를 한다면 컨트롤 D. 그러면 똑같이 써지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컨트롤 K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컨트롤 K가 있죠. 하이퍼링크를 만들어서 여기다 하이퍼링크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가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어떤 인터넷 주소라든가 연결 정보를 설정하겠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컨트롤 K를 누르면 하이퍼링크 대화 상자가 바로 뜨죠. 이렇게. 자, 페이지를 만약에 한다면 현재 문서에서 그런다면 이렇게 시트별로 갈 수도 있죠. 여기다가 5번을 누르게 되면 자, 하이퍼링크가 이거 누르면은 5번 시트로 이동합니다. 눌러볼까요? 클릭. 5번 시트로 왔죠. 여기다가 다시 엑셀 단축키 시트로 가게 하려면 단추를 또 만들어도 되겠죠. 삽입에 보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단추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쁜 걸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이만큼하게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첫 페이지로 썼어요. 글씨를 일부러 쓴 거예요.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홈에 가서 가운데 정렬 누르고 가운데 정렬 누르면 이거 왔어요. 이거 누르게 되면 엑셀 단축키 페이지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셀에서 하이퍼링크를 걸리는, 다시 말해 연결 정보를 주는 걸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 연결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게 컨트롤 K예요. 컨트롤 K를 눌렀어요. 현재 문서에서 엑셀 단축키로 이동하게 만든 거죠. 확인. 자, 이건 이제 설정이 끝났으니까 밖에를 누르면 없어졌죠. 여기 마우스로 올리면은 손가락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엑셀 단축키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데가 여기죠. 어디다 만들었죠? 우리가 아까 엑셀 단축키를 어디다 만들었더라? 뭐야? 지워졌나? 단축키를 만든 자리가 어딜까요? 여기 있구나. 여기에요. 여기 2022년 4월 20일. 이거 누르면 어디로 간다고요? 이거 누르면 일로 가고요. 5번 시트로 가죠. 그 다음에 이거 누르면 다시 엑셀 단축키 시트로 가겠죠. 이쪽으로. 여기다 걸어놨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네이버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거 클릭하면 네이버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K. 되게 간단해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 현재 문서에서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웹페이지라고 해야 돼요. 웹페이지. 여기다가 인터넷 주소를 써요. http 네이버가 써져 있네요. 네이버가. 확인.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어디로 가냐면 네이버로 떠요. 네이버. 눌러볼게요. 네이버가 뜨잖아요. 이렇게. 자, 다시 이전 화면으로 왔어요.
그래서 컨트롤 K는 뭐냐? 컨트롤 K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직접 걸 수가 있다. 하이퍼링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컨트롤 K 알면 되게 편하죠.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몰라도 됩니다. 우선 이건 애워서 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요. 딜리트 지웠어요 그냥.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만들기 대화상자를 표시합니다. 테이블 만들기란 말이 뭐냐면 테이블 컨트롤 L이나 컨트롤 T를 누르면 테이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이전 데이터가 이거죠. 여기다가 이거를 표로 만들어 보다. 표. 이게 표하고 엑셀 하면은 좀 다른데요. 이건 표가 아니에요. 왜 표가 아니냐면 표는 하나의 덩어리를 말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2160개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표 전체가 서로 개체예요. 개체.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표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엑셀 시트에 데이터가 모래알처럼 뿌려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엑셀은 표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덩어리가 된다는 거고 하나의 집합체가 된다는 뜻이고 표가 아닌 거는 그냥 흩어져 있어요. 보기만 옆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어떤 결집력이 없어요. 이거는 각자예요. 데이터가 각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표로 만들 수 있어요. 표로 만들면 어떤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표 만드는 단축키만 알려고 그래요. 표를 원래 메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클릭해 놓고서 여기 삽입에 보면 여기 보면 표라는 게 있어요. 표. 이게 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표 만들기 해서 그냥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얘가 표가 되는 거예요. 표. 얘가 표예요. 지금은 표가 됐다는 거죠. 아까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왜 이게 표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이게 뭐죠? 이거 드롭다운 메뉴가 나온 게 뭐냐? 자동 필터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동 필터는 해제하면 돼요. 아까 자동 필터를 만드는 키가 뭐였죠? 컨트롤 시프트 L이었죠. L. 다시 누르면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표예요. 표. 왜 표냐면 내가 여기다 클릭을 해보니까 메뉴에서 맨 오른쪽에 한번 봐보세요. 테이블 디자인이라고 떴죠. 테이블 디자인. 아까는 안 떴어요. 테이블 디자인이 없었어요. 이 테이블이라는 게 표라는 거예요. 표. 표가 만들어졌어요. 라는 뜻이죠. 근데 얘가 이 표가 아니면은 얘가 테이블이 아니면 표가 아니면 테이블 디자인이 없어요. 얘는. 이 테이블 디자인 메뉴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엑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테이블 디자인을 보면 여기에 도구 탭에 보면 여기가 범위로 변환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누르면 얘가 다시 엑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눌러볼게요. 자, 표를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왔잖아요. 예. 자, 누르니까 똑같다 보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보시면 아까는 여기가 테이블 디자인이라고 나왔었죠. 근데 지금 테이블 디자인이란 말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이거는 엑셀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표로 만들려면 우리가 원래 홈에 있을 때 표로 만들려면 어디로 왔었죠? 삽입으로 가서 표로 가서 누른 다음에 여기다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표로 만드는 단축키는 컨트롤 T예요. T. 컨트롤 T를 누르면 바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누르면 바로 표가 되는 거예요. 얘는. 컨트롤 T로 만들면 되게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표라는 걸 어떻게 안다고요? 지금 표로 만들어 놓으니까 위에가 테이블 디자인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표에 대한 공부를 하겠지만 이 표에 대해서는 이런 거 이제 요약행 이런 거 하면은 끝에 가서 계산이 자동적으로 돼요. 눌렀죠. 내가. 이 끝에 가서 지금 요약이라고 나왔죠. 합계예요. 합계. 이 합계가 얼마 나왔는데 샵샵샵 이러고 나왔죠. 왜냐하면 이거 좁아서 그래요. 이거 경계선에다 마우스를 대고 이거 지금 이게 그 뭐지? 깔때기 모양 있잖아요. 위에. 이것들은 뭐라고 그랬죠? 자동 필터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동 필터 없앨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 때 컨트롤 시프트 L. 지울 때도 컨트롤 시프트 L이에요. L. 자, 이거를 여기가 샵 표시가 안 나오게 하려면 금액이라는 열하고 아이열하고 이 중간에다가 마우스를 딱 대요. 그럼 왼쪽 오른쪽 화살표가 나왔죠. 그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펴졌죠. 이거 전체 금액 합계가 얼마라고요?
13억 5,729만 1,001원이에요. 우리가 합계를 낸다는 말도 안 했는데 이게 표기 때문에 계산이 돼서 자동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계산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약행을 꺼버리면 돼요. 이렇게. 줄무늬행을 꺼버리면 이 줄무늬행이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효과가 없는데, 원래 줄무늬행에 이 색깔이 원래 없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표 만들 줄 아느냐, 이게 중요해요. 표 만들 줄 아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T. 컨트롤 T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 컨트롤 T를 누르면 표가 됐죠. 표에서 엑셀 데이터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표예요, 표. 클릭해보니까 테이블 디자인이 보이잖아요. 자, 테이블 디자인이 보인 상태에서 왼쪽에 도구 탭으로 보게 되면 범위로 변환 누르면 다시 엑셀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표에서 엑셀 데이터로 빠져나온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표를 만드는 키가 뭐였다고요? 컨트롤 T 또는 컨트롤 L 이렇게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대화 상자를 통해서 통합문서의 통계를 볼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통합문서 파일은 뭘 말하죠? 1 언더바 엑셀 단축키 모음 총정리 1이라고 써졌죠. 이 지금 제목에가 이게 통합문서 파일이라고 해요. 왜 통합문서 파일이냐? 시트가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트가 몇 개까지 있죠? 6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시트가 전부 모아져 있는 이 파일 하나를 통합문서 파일이라고 하죠. 이 통합문서 파일 안에 데이터가 도대체 얼마나 기록이 돼 있을까? 글자는 몇 글자고 함수식은 몇 개를 사용했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전체를. 그때 우리가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G를 누르면, 자, 눌러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G. 여기 보세요. 통계가 다 나왔잖아요. 시트의 끝까지 기록된 거는 368번 줄까지 기록이 돼 있고 데이터가 있는 거는 800개고 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컨트롤 T 눌렀다가 우리가 해제해버렸죠. 표가 몇 개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컨트롤 T 눌러서 만든 표를 말해요. 수식이 있는 거는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이미지. 사진 있어. 사진. 사진이 있나 봐요. 어디가. 메모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시트는 6개고요. 데이터가 있는 셀은 805개고요. 수식은 하나, 외부 연결은 하나. 외부 연결이 뭐죠? 외부 연결은 아까 우리가 네이버로 연결해 놨잖아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만들어 놨죠. 이게 외부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보를 그냥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게 남한테 만약에 엑셀 문서를 받으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 얼마나 기록이 돼 있을까?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컨트롤 시프트 G예요. 그리고 누르면 여기서 통합문서의 통계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후 시간에 다시 한번 단축키 시간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